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프링부트 커리 DSL 설정 관련해서 설명드리고자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일단은 여기 스프링부트 저희 노션 페이지가 있는데, 저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설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보여드릴 거는 커리 DSL입니다. 이제 커리 DSL은 참고한 블로그가 있는데, 뭐냐면은 JPA를 세팅을 할 때, 그리고 이제 DB에 접근하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JPA 라이브러리 쓰면은 이제 비들정 그래드를 설정을 해놓으면 커리 DSL이라는 컴파일 기술을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사용을 하냐면은 여기 이제 보이는데 JP를 쓰면은 그 해당되는 커리 메서드를 저희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메서드 내에서 커리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JP에서 좀 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명시적으로 이제 SQL을 적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파라미터가 많거나 그 내부적인 로직, 외열 조건이나 뭐 조인을 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부분은 좀 커리 메서드로 이제 조립해서 하는 것보다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문자열로 이제 SQL을 적다 보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JPA를 쓰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SQL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간단하게 추상화된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였는데 그 장점을 못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리문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나온 게 커리 DSL입니다. 자, 얘는 이제 대충 어떤 형태냐면은 이건 좀 옛날 버전이라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보자. 이제 데벨로퍼 메이커 프로젝트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커리 DSL을 썼어요. 커리 DSL. 그러니까 요 디파트먼트 데벨로퍼 컨트롤러 요쪽에서 개발자들, 여러 개발자 리스트를 이제 뽑아내는 페이징으로 조회하는 이제 API입니다. 여기 내부를 이제 보시면 커리 JS를 이제 썼거든요. 이제 여기 보면 이런 형태 보이시나요? 이런 형태입니다. 좀 페이징이라서 좀 어려워 보긴 한데, 대충 이제 뭔가 육안으로 보셔도 어떤 커리문을 작성한 것처럼 보이죠? 이제 빌드 패턴으로 이제 메서드 체이닝으로 해가지고 SQL에 거의 흡사한 메서드를 이제 전달해줘요. 커리 JSL이. 그러면 해당 이제 셀렉트 프롬 쪽에서 보여주는 이 데벨로퍼를 가지고 테이블 또는 엔티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리 JS를 만드는 Q 클래스로 만드는 엔티티로서 얘를 가지고 와서 셀렉트 한다. 그리고 조인을 한다. 데벨로퍼의 연관과 맺은 디파트먼트를 조인을 한다. 그리고 패치 조인은 한방 커리로 만들기 위한 이제 메서드죠. 얘를 조인해서 레퍼 조인하고, 그 다음에 우열 조건도 안에 내부에서 이제 뭔가 컨텐츠 네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가 전달해주는 네임을 포함한 거를 대상으로 이제 외열 조건에 들어간 거죠. 이제 외열 조건 이런 식으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뭐 리미트도 그렇고, 오프셋, 뭐 페이징에 관련된 이제 사이즈 내용인 거고, 이제 위치 지점을 시작점을 어디로 해야 될까 그거고, 오더바이 순서하는 SQL 문법이죠. 이것도 데스크립션을 해가지고 그 내림차순으로 이제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오더바이를 한 거죠. 다음에 등등 뭐 이건 토탈 카운트 페이징을 남기기 위한 어떤 커스터마이징하는 유틸성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인 거고요. 어쨌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뭔가
자바로 뭔가 자바 같은 걸로 이제 SQL에 흡사하게 이제 문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하면은 이걸 쓰는 이유는 문자가 아닌 이제 코드 커리를 작성하면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컴파일 시점에 문법 오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컴파일 시점에 문법적인 오류를 내부적으로 이제 여기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거든요. 또는 이제 여기서 잡혀지질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컴파일 시점에 잡혀지지 않고 런타임 때 잡혀져가지고 이제 개발자들이 직접 실수할 확률이 커집니다. 근데 요 쿼리데이스를 쓰면은 내부적으로 요걸 최대한 막을 수도 있고, 뭔가 오류가 나면은 바로 이제 컴파일 시점에 에러를 확인할 수 있죠. 뭐 대신에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좀 그죠, 동적인 쿼리도 작성이 편리한데 좀 다소 번거로운 설정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사용법 등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진입장벽이 좀 있다 라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JPA 관련된 기술을 쓰면 쿼리데이스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뭐랄까 트렌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한번 익혀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설정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스프링부트 프로젝트 스터디를 하시면 항상 이제 스프링부트 설정 가지고 제가 노션에 정리해 드리는데, 여기 중에 이제 쿼리 DLC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빌드.gradle의 빌드.gradle 파일 안에서 요 내용을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다른 프로젝트 한번 적용 한 번까지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거를 실행이 되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 실행이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됐어. 그 다음에 여기 빌드.gradle 요쪽에 여러분들 똑같이 이런 형태로 있을 거예요.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잠깐. 이제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하고, 요거는 맨 위에다가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디펜던시에 요거를 이제 넣으시면 돼요. 요거는 JPA 좀 있으니까 여기 같이 둘게요. 같이. 그 다음에 그 아래 빌드 디펜던시스 아래에다가 요 내용을 이제 기입을 합니다. 근데 요 부분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있는 데 가지고. 자, 봅시다. 네, 일단 여기다 두고, 아까 삭제한 게 이 부분이군요. 원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삭제를 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여기 코끼리 빌드 그래들에 이걸 다시 로드합니다. 아니면 이쪽 로드를 하면 되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류가 나는 부분은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컴파일 어디냐면 요 그래드를 여기 코끼리 있죠? 그래들 키시면 여기 아더가 있어요. 아더를 클릭하시면 여기 컴파일 자바 있거든요. 이 컴파일 자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아, 기존에 뭔가 있었나 보네. 기존에 내가 그래들 빌드한 게 있어가지고 잠시 클린 할게요. 클린하고 다시 컴파일 자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요 빌드 폴더에 요거 있죠. 그 안에 generated 아래 curry.dsl 폴더가 생겨요. 그 여기 뭔가 Q라고 생긴 엔티티가 이제 있죠. 이런 게 생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빌드.gradle의 커리지의 설정이 완료가 된 거예요. 여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필요한 게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 제가 요런 부분을 미리 좀 많이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요 커리지 사용할 때 JPA 커리 팩토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항상 불러오는 게 좀 귀찮아가지고 빈으로 등록하기 위한 컴피그를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이거는 저는 항상 컴피그 폴더 이쪽에 넣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커리 DSL 컴피그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가 복사를 해줍니다. 네, 임포트 해주시고 임포트는 이제 하나씩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컴피그 이제 JP 커리 팩토리 요 부분이 이제 그 SQL 그 문법을 가진 이제 빌더 패턴의 메서드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컴피그에 집어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컨트롤러 이쪽에서 이제 리스트 조회를 할 때 결국엔 이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간단한 걸로 페이지 아니고 리스트로 좀 할게요. 이쪽 할게요. 이쪽을 봐서 내부적으로 조금 쉬운 거 없나? 예. 여기가 좀 쉬울 것 같네요. 야, 요 부분을 원래는 요게 그냥 포스트 레포지토리 쪽에서 가져온 거예요. 커리 메서드로 이제 해서 커리 어노테이션을 써가지고 만든 메서드. 근데 이 부분의 내용들이 좀 번거롭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지면 불편하기 때문에 커리 메서드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바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이제 어디다 두냐면은 일단은 따로 요 레포지토리들을 다른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 이제 커리 DSL 폴더 하나 만들고 여기에 포스트 레포지토리 그 커스텀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게요. 인터페이스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구현할 인풀 구현초도 하나 만들게요. 얘는 클래스고 인풀을 하는 포스트 레포지토리 커스텀이 필요한 거고도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주입을 할 게 있는데 아까 저희 컴피그 JPA 커리 팩토리 요거 컴피그 쪽에서 빈으로 등록한 거 있죠? 그걸 이제 불러왔어요. 자, 다음에 요 커스텀을 이제 어디다 또 익스텐즈에서 추가를 해야 돼요.
요 포스트 레포지토리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그럼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여기에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를 다시 Alt Enter 눌러가지고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해서 여기 나오죠, 두 개.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만든 커스텀 인터페이스 안에 이걸 넣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컬렉션이 아니라 저희들은 리스트여가지고 그리고 엔티티는 제네릭 엔티티 타입은 포스트 해주시고, 다음에 리스트 임포트 해주고. 네, 됐죠? 그 다음 인터페이스 안에 이거를 구현할 내용들을 적어주면 되죠. 임포트 해줍니다. 됐습니다. 이제 쿼리JS의 이제 문법을 만들 클래스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얘를 불러올 쿼리 팩토리 안에 그 쿼리 메서드 안에 들어갈 엔티티가 필요한데, 그 엔티티가 그냥 저희들 만든 엔티티가 아니라 Q 클래스, 그러니까 쿼리JS에서 만든 엔티티여야 돼요. 그럼 얘를 불러와줘야 되거든요. 자, 불러올 때는 이런 식으로 불러와 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쿼리 팩토리를 가지고 여기에서 셀렉트 가지고 이제 포스트 해주고, from 포스트 이런 형태로 해줍니다.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레프트 조인하고 또 할 수가 있어요. 레프트, 그 다음에 멤버, 이렇게도 조인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도 조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오더 바이 해도 되고, 패치 개가 조인으로 불러오면 끝납니다. 그럼 얘가 쿼리 DS를 이용해 가지고 패치 조인을 써서 또 한 방에 조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포스트 리스트 조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 얘를 실제로 돌아간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뭐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 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 Q 포스트는 그래서 애드온 디멘지 스태틱 써가지고 이걸 아예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럼 좀 더 깔끔해지죠. 그 외에도 제가 작성한 거는 지금 먼저 보여드릴게요. 진행된 것 중에 이제 페이징 관련된 거 보면은 뭐 불러왔고, 두 개 불러왔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외월 조건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징 관련된 거는, 이 페이징은 결국에는 사이즈랑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오프셋 처리될 수 있는 페이지 번호 넘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오프셋이랑 이제 리미트란 말이에요. 리미트에 이제 페이지 사이즈를 넣은 거고, 그다음에 오프셋은 그 페이지 에이블에 오프셋을 넣습니다. 이 페이지 에이블에는 객체를 이제 파라미터 받아야 되겠죠. 요거 받아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탈 카운트를 또 매겨야 되거든요. 토탈 카운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이제 이런 형태로 똑같이 이제 만들어줘서 패치 1으로 이제 불러와 줍니다. 패치 1으로.
이제 쿼리 DSL 문법인데 이거는 그냥 하나 단건으로 데리고 온다는 뜻이야. 단건으로 데리고 온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그냥 이 방식으로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좀 더 페이지 관련돼서 최적화하고 메모리를 최적화하는데 이 유치 좋기 때문에 주로 이 방법을 씁니다. 다음에 가지고 와서 지금 리스트는 여기서 가져온 거고요. 네, 페이지 앱은 우리 파라미터 가져오는 페이지 앱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토탈 카운트를 불러옵니다. 여기서 만든 거 있죠. 이런 형태로 해서 페이지를 이용한 리스트 조회에도 쿼리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간단해지죠. 또는 가성이 굉장히 이제 좋아집니다. 물론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보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해져요. 굉장히 편리해져요. 그 다음에 동적으로 쿼리 부분을 만드는 것도 이거 숙달되면 진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 스터디 할 때 같이 좀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숙달을 해가는 시간을 가지면은 많이 이제 숙달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기세 푸시를 해가지고 그 유튜브 영상에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블로그도 부분은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옛날 버전이다 보니까 좀 더 수정을 한다거나 이 부분은 좀 빼도록 할게요. 대신 요 설정 부분만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3버전이랑 쿼리 DSL이 좀 힘들어졌던 게 3버전 그리고에 따라서 다르고 스프링부터 2버전일 때로 달라요. 설정하는 게. 그 부분이 약간 좀 어려워서 이거 조금 버전이 혹시 2버전이신 분들은 요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쿼리 DSL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